여러분, 우리 집안의 재물운과 번영운을 담당하는 영역은 어디이며 또한 이곳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 운들이 잘 살아나서 우리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알려드리는 이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곳을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디가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인지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하여 간혹 저번에 나왔던 영상 내용과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운들을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이것의 근본 원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응용 방법인 거예요. 네, 마치 수학 공식을 아무리 외워봤자 이를 이용을 못하고 이를 응용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풍수 역시도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알아야 이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또한 이를 응용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네, 모든 집들이 전부 다 집의 방향이나 구조, 실내 배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말입니다. 네, 또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깟 그림 하나 걸어 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이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림 하나 걸어 놓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세상 이치를 잘 모르시기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며 또한 그 풍수입니다. 매일 스쳐가듯 이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러함이 생기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학문이 바로 풍수학인 거예요. 마치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거친 사람들 틈에서 이들을 보면서 또한 이들만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 아주 거칠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스스로이며 이 자신의 무의식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 그림도 걸고 글씨도 거는 풍수법을 이용하셨던 것이며 또한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사조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도 하셨던 것이며 또한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해 관상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세 가지를 매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말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번영운과 재물을 만드는 것은 바로 물과 바람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신경을 꼭 쓰셔야 하는 것이 이 물과 바람의 흐름인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막히지 않고 차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방과 화장실은 꼭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왜 이 주방과 화장실을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물이 흐르는 곳이며 또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하여 절대 수돗물은 졸졸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또한 막히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수 후에 음식 찌꺼기가 끼어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욕실 배수 후에 머리카락 그 외 오염물들이 막혀있지는 않은지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네, 이곳 주변이 더럽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잘 흘러나가야 더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듯이 이곳 역시 막힘없이 더러움 없이 물이 잘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세면대가 더럽다는 것은 이 집안에 이제 재물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야기이며 또한 이미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활동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의 무의식이 만들어내게 된다고 합니다. 네, 반드시 세면대는 사용하시고 나면 물로 한번 꼭 씻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방과 화장실의 바람은 곧 환풍기입니다. 여러분, 왜 풍수라는 말을 쓸까요? 네, 바로 바람과 물이라는 의미이며 이 두 가지를 잘 다루게 되면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명당 역시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나가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네, 절대 물이 고이는 곳은 명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창이 주방이나 화장실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곳 자주 열어주세요. 네, 하여 이곳에서는 그 어떤 불쾌한 냄새도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이 아주 깨끗한 건물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기분이 좋죠. 그럼 여러분, 특급 호텔에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늘 새 것처럼 좋은 향이 나도록 꾸며놓았습니다. 네, 이런 대형 백화점 역시도 그러하며 대형 할인점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외국계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있죠? 네, 제가 그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문점이 입점하는 그 건물은 반드시 화장실과 주방부터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 아주 쾌적하게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들이 이 화장실을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또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지인은 아주 큰 부자인데 화장실과 주방이 아주 더럽다고 말이죠. 네, 꼭 이런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은 부모가 만들어준 능력으로 부를 만든 사람일 것이며 머지않아 그 재원 역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환풍기 청소 정말 자주 하세요. 분명 여러분은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재물운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화장실은 거울을, 주방은 화구를 꼭 신경 쓰세요. 여러분, 정말 이 오행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상극이니 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 오행학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상극이라는 용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며, 이 오행학을 더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 상극이라는 용어를 좋은 용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적당한 통제와 조절이 없다면 세상 그 어떠한 것이든 폭주를 하게 되고 오히려 나쁜 기운으로 변해버리게 되니까요. 물론 우리의 지금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상극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방접종 받으시는 것이 상극을 활용한 경우이며, 여러분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이 바로 상극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어느 곳이든 상극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절대 좋은 기운, 선한 기운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화장실은 반드시 거울을 통해 수호행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주방은 화구를 통해 이 수호행의 기운을 조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제가 예전에 화호행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화구 역시 화호행의 기운이 아주 강한 물건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과 욕실이 따로 있는 집이 있으신가요? 네, 만일 그러시다면 화장실에도 작은 거울을, 욕실에도 작은 거울을 벽에 붙여두시고 이를 자주 닦아주십시오. 물론 요즘에 주택구조가 거의 대부분 이 욕실과 화장실이 같이 있으니 이 욕실에 큰 거울을 벽에 붙여두시고 늘 이 거울 자주 닦아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물론 주방의 화구 역시 절대 더럽지 않도록, 또 넘친 음식 쓰레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꼭 자주 닦아주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은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까짓 것이 무슨 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마 오늘 알려드린 대로 만들어 두시고 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에 뭔가 좋은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이며,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이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